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2024년도 3월 드디어 GTX A 노선의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된다. 앞으로 수도권의 핵심 교통망은 아마도 GTX 노선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 C 노선과 추후에 이 GTX C 노선이 개통되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역사 또 그 근처의 아파트 3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GTX C 노선은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부터 서울 강남의 삼성역까지 30분 이내로 주파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통의 혁신이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GTX C 노선 주목할 아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C 노선도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 경제에서 나왔던 것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 노선도 경기도 양주,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 삼성. 일단 덕정에서부터 삼성까지 뭐 30분 이내에 주파한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양재, 정부 과천청사, 인덕원, 금정, 의왕, 수원 또는 상록수,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일단 이런 노선이 있다면 이쪽에서 수혜를 입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이나 이쪽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GTX C 노선 수혜 아파트 탑3. 여러분, 교통은 돈입니다. 또 하나, 경매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경매 상식 간단하게 하나. 오늘은 뭐 역세권. 여러분들의 역세권은 과연 역에서 몇 분 거리까지가 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논문에서도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도보로 10에서 15분 거리까지는 역세권 아파트, 또 역세권이라고 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지하철역이 있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이제 긴 아파트 단지가 있죠. 한 3천 세대. 여기서 여기까지는 4분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10분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15분 거리. 그러면 여기는 역세권 아파트고 여기는 역세권 아파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맥스 15분 거리까지 역세권으로 인정해 보면 어떨까? 통상은 걸어서 10분 거리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강의 광고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월 24일 수요일 밤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1, 3주는 오전에 경매 물건을 답사합니다. 통상 1주차는 서울, 3주차는 경기도나 인천,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2, 4주는 통상 야간에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강의 특전이 있고요. 수강료는 1년에 250만 원인 거니까 별로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또 경매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1년 투자 클럽반에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또 다른 수강생 분들과 또 함께 공부하고 호흡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번째 아파트는요, 양주시 덕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양주시 덕정동. 양주시는 관할법원이 의정부 지방법원입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82949, 물건번호 1번. 덕정동의 양주 서이스타힐스 2단지 12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33평형 공급 면적. 감정평가 금액은 4억 8,300. 일단 두 번 유찰된 2억 3,600은 뭐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인다. 청구 금액은 3억 500. 등기채권액은 5억 5,700인 거니까 이미 담보 가치는 사라졌다. 깡통 아파트.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3억 원 정도 있어서 전용 25평이고요. 대지권이 15.19니까 상당히 양호하다. 일단은 일반 아파트보다는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 예정일은 2024년 2월 21일.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호선의 가능역, 이런 역들이 있죠. 체크하시고요. 자, 이 아파트는 2014년산, 이제 뭐 10년 돼 갑니다. 좋죠? 18층 중에 12층 좋다. 전용 25 괜찮고 대지권 15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2019년 7월 25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까 통상 소유자가 점유히 사용하고 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한 자는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특별히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여러분, 이 아파트는 덕정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가 근처에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 추후 점진적인 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은 항상 매각물건 명세서가 중요하죠? 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7월 25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코멘트 없으니까 특별히 권리상의 문제는 없구나.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작년도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 네, 3월 달에 3억 4천에서 3억 5천, 9월 달에 3억 8천에서 3억 4천이라고 하는 점. 따라서 이번 최저가 반값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두 번째 아파트는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창동의 아파트. 도봉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있습니다. 1호선 도봉역 있죠? 사건 번호 2022 타경 109469, 물건 번호 1번. 창동의 쌍용 아파트 2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5평형. 감정가는 7억 5천. 한 번 떨어진 금액은 6억. 일단 이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중개업소 세 군데 가서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자, 건물의 전용 면적은 18.11, 대지권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31일 입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2층 중에 2층. 층은 조금 그렇죠, 여러분. 1층이 아닌 것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용 18평, 대지권 7평. 이 사건은 이제 지난번 낙찰 한번 됐었다가 이분이 이제 미납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매각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매각물건 명세서에 재매각이라고 한다면 입찰 보증금 20% 통상 할증되지 않을까? 그거 나중에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2015년 6월 29일자. 여기 이제 김모 씨가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양수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입신고 빠르죠? 그러나 아쉽게도 확정일자는 좀 느립니다. 1억 5천만 원. 나중에 이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는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는 창동역에서 도보로 한 7, 8분 거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000세대가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5년 6월 29일자 근저당권. 그런데 전입신고 빠르다. 선순위 임차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다. 아쉬운 것은 이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가지고 배당 순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고란 재매각이다. 재매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가 허가되고 확정돼서 돈까지 내라고 했는데 못 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20%로 할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입찰할 때 생각 없이 최저가의 10% 납부한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20% 납부해야 됩니다. 또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다.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이 있다. 배당에서 보증금액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혹시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낙찰자가 떠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커멘트를 해준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작년도에 이 같은 면적 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6억 1천, 4월 달에 6억 5천, 12월 달에 6억 3천의 매매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6억 원은 그렇게 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23층이 6억 3천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유찰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요. 안양시 호계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호계동의 아파트. 안양시는 이제 관할법원이 안양지원이 있습니다. 2022 타경 102339 사건 번호, 양가로 1번의 물건 번호. 호계동의 럭키 아파트 1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이 31평형, 전용은 25.65, 대지권은 13.34니까 보통. 감정평가 금액은 7억 8,500. 두 번 떨어진 일단 5억은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청구금액 5억 4,200, 등기채권액 7억 3,200. 관심 있다면 2024년 2월 13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안양지원 여러분 평촌역에 있죠?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건 아파트는 1993년산, 이제 30년 넘었으니까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 같고요. 15층 중에 15층, 탑층. 선호도가 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25, 대지권 13.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6월 30일자 새 북구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나중에 GTX-C 금정역에서 도보로 한 8분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근처에 이제 공원도 있다라고 하는 점. 초등학교를 거의 뭐 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또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일자리도 많이 있구나. 자,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6월 30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다. 통상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낙찰자가 떠나는 임차인이 없다.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도 같은 면적의 매매 사례 5억 6,500, 5억 7천, 5억 8천. 따라서 이번에 5억 원은 일단은 뭐 상당히 저렴해 보인다. 시세 대비로는 한 거의 뭐 15% 정도 저렴한 거니까 최저가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GTX-C 노선 나중에 개통된다면 수혜가 예상되는 이를테면 양주, 그다음에 도봉구 창동, 그다음에 금정역 근처 아파트 3건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일단은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임장,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그다음에 중개업소 최소한 두세 군데 들러서 현재의 시세, 그다음에 시세의 흐름, 매물의 개수의 흐름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해 보고 일단 낙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낙찰을 위한 낙찰이 아니라 수익을 위한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도 우리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